안녕하세요. 니들코티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귀여운 미니 가방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뭐 인형 가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고리를 달아서 키링이나 백참으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실용성을 더하면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요, 아래쪽보다 위쪽 입구 쪽을 약간 더 좁아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가방의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폰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쏙 넣으면 이게 혹시 뭐 뚜껑이 열리거나 이렇게 뒤집어져도 이게 툭 떨어지지 않죠. 여기 입구가 살짝 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꺼내야지 꺼내지는, 이런 부분까지 실용성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의 형태가 뭐 정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어폰 종류가요.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이어폰에 맞게, 크기에 맞게 뜰 수 있게끔 제가 코수 단수를 뭐 딱딱 어디에서 몇 코 늘리고 줄이고 딱 정해놓고 뜨는 것보다는 좀 본인 손땀 간격에 또 필요한 사이즈에 맞추실 수 있게 원리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재료를 좀 살펴보면요. 저는 지금 이거는 루피실 이용해서 떴어요. 뭐 린넨실, 뭐 면사, 종이실 다른 종류들, 여러 종류들, 그리고 뭐 라탄실 모두 다 가능한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사이즈가 비슷하게 그대로 따라 하시려면은 굵기가 일단 비슷해야 되잖아요. 저는 5호 바늘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5호보다 좀 너무 가는 실을 사용해서 하시면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코를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응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실을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루피실, 지금 이 색상은 루피 43번입니다. 루피가요, 여러 가지 종이실을 써봤을 때 모양이 잘 잡히고 좀 재질이 좀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루피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자재는요, 이렇게 이런 오픈링, 이런 오링 보시면 이것도 이제 크기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키링에는 작은 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체인이 있거든요. 이 체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가방에다가 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차키를 걸으셔도 되겠고, 가방 손잡이에다 걸어서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의 딱 가장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네, 여기가 지금 솔트레지라고 해요. 이 부품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를 안쪽에다가 대고 얘를 돌려서 딱 끼우면 여기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 형식으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뚜껑 부분을 뜰 때 칸을 한 칸 비워서 이렇게 딱 끼워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자재를 요거 하나만 어디서 살 수도 없고 어디에서 파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준비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세트를 좀 맞춰서 니들코티지 스토어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자재를 구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예쁜 단추, 여기서 뭐 사슬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예쁜 단추를 걸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쪽에다가 똑딱 단추, 똑딱이를 바느질해서 달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태슬 장식이 있고 이렇게 오링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 부자재들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미니 가방 뜨는 순서는요, 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코를 잡아서요, 타원형으로, 이쪽이 시작점이네요. 이렇게 코를 잡아서 타원형으로 두 단만 코를 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폰 케이스가 이거보다 좀 도톰한 경우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세 단까지 타원형을 이제 양쪽 옆에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판을 만들고 위로 이렇게 코수 증감 없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거의 높이가 적당히 되었을 때 양쪽 옆에서 코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 덮개 부분을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로 전부 계속 짧은뜨기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뜨다가 여기 끝에 부분 덮개 양쪽 모서리를 살짝 둥글려 주는 거죠. 코 줄이기를 해서 둥글리고 가운데 구멍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양쪽 옆에가 좀 안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보고, 지금 보시면 짧은뜨기로 이렇게 테두리 돌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작은 손잡이 만들어주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뜨기 전에 어디부터 어느 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빼뜨기 기둥코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떴어요. 네, 그러면 바닥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바닥을요 5cm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10코 잡았을 때 5cm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10코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 크기에 맞게 코를 잡아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니백을 만들기 때문에 생략된 과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들어가게 나는 더 크게 뜨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디테일이 더 정확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요 정도 미니백 사이즈를 뜨는 거고요. 그리고 코수를 딱 정하지 않는 이유는 뜨는 사람마다 손땀 간격이 다르고 사용하시는 실이 저와 다를 경우를 위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센치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5cm 정도, 5, 6cm 정도 이렇게 코를 잡습니다. 저는 매듭 짓고 사슬을 11개 만들게요. 기둥코 하나가 필요하니까요. 1, 2, 3, 4, 11, 11개. 그러면 요 바늘 바로 밑에는 기둥코고 그 아래부터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아래쪽 한 가닥, 바늘 등에 두 가닥 걸리게요. 이렇게 두 가닥, 콧등까지 같이 두 가닥이 걸리죠? 아래쪽은 한 가닥이고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여기, 다음에 뜰 자리는 여기. 요 아래쪽 실자락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늘 넣었으면 다음은 여기. 그리고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살짝씩 겹쳐지면서 아래쪽에 지금 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코들이. 여기가 바늘 넣는 자리예요. 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여기 매듭 바로 앞에 한 코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제일 마지막 코에도 이렇게 두 가닥 걸리게 바늘을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5개를 뜹니다. 요 같은 구멍이에요. 여기에 넣어서 지금이 두 번째, 여기 처음에 매듭 진 거랑 요 실자락이랑 다 그냥 감싸지게 그대로 감싸면서 뜨세요. 실 정리까지 되게요. 같은 자리로 넣어서, 그리고 여기가 타원형 뜰 때마다 항상 구멍이 크게 벌어지는 거는 혹시 실을 한 가닥만 걸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닥판 만들 때요, 거기에 구멍이 너무 크게 나서 안 예뻐요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실을 이렇게 하나만 걸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코를 다 뜨면 구멍이 좀 더 크게 생겨요. 그래서 바늘 등에 두 가닥 걸리게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이거를 힘줘서 위로 들어 올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너무 당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너무 힘주지 말고 늘어나지 않게 떠보세요. 이렇게 뜹니다. 실에 탄성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좀 더 티가 잘 날 거예요. 그래서 막 힘줘서 위로 바늘을 들어 올리면서 뜨면 구멍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5개를 요 실자락 같이 감싸면서 뜨는 거예요. 5개를 이렇게 떴어요. 뜬 다음에 요 실을 좀 더 이렇게 당겨 보세요. 당겨주면 그 부분에 구멍이 약간 오므라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바로 자르지 마시고 다음 코 뜰 때 같이 또 감싸주는 거죠.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실이 한 가닥씩 있어요.
요 한 가닥에다 바늘 넣고 이 실자락 바늘 등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놓고 한 코에 하나씩 또 뜹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가 같은 자리에 5개를 뜨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다가 지금 한 코씩 뜹니다. 요 실이 이제 꼬리실이 이렇게 좀 짧게 남으면 계속 잡고 뜨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뒤에다가 빼놓으시고 여기 길이 맞춰서 여기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안으로 감싸졌어요. 이렇게 한 코씩 다 뜨면 이제 제일 끝에 여기 한 코 남아 있어요. 이때 이제 모양이 좀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는 기둥코예요. 그래서 뜨지 않는 코고 그 옆에 요렇게 코 머리 모양 있죠? V자 모양. 요게 첫 코예요. 이 첫 코가 들어있는 자리, 여기 실 한 가닥 요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지막에 떠야 될 코예요. 거기에다가 4개를 뜹니다. 여기 지금 한 가닥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4개를 뜨면 맨 처음에 하나를 떴기 때문에 여기도 5코가 되는 거죠. 이쪽 모서리 돌아올 때 우리 5코 떴잖아요. 이쪽도 5코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4개를 뜹니다. 지금 하나 뜬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뜨고요. 여기가 첫 코의 머리 보이시죠? 여기 그 옆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실자락 약간 튀어나온 거, 이거는 기둥코예요. 뜨지 않는 코. 그리고 여기 이 구멍에 걸려 있는 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머리, 여기가 첫 코예요. 그러니까 지금 빼뜨기 기둥코 안 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 보고 구별이 잘 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다가 핀 표시를 해주세요. 첫 코 부분에. 첫 코 또는 마지막 코에다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뜨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단 첫 코잖아요. 여기에 핀을 꼽는 거죠. 여기 코 머리에다가 핀을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바늘 끼워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계속 뜹니다. 타원형을 이제 크기를 늘릴 때는요, 이 타원형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양쪽 둥근 부분을 딱 잘라내면 가운데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선 구간에서는 코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둥근 부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형 늘리기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직사각형이 있고 양쪽 옆에 반원이 붙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둥근 부분 돌아갈 때 코를 늘리고 다시 직선 구간은 한 코에 하나씩 가다가 둥근 부분에서 또 코를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안 없이 그냥 뭔가 뭐 파우치나 가방 뭐 그런 걸 뜰 때 바닥을 타원형으로 시작해야 될 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만큼 코를 잡아서 양쪽 끝에 5코 5코로 맞춰주고 두 번째 단 갈 때 쭉 한 코씩 뜨다가 여기가 지금 한 구멍에 5코 뜬 거에 첫 번째 5개 중에 첫 번째 코예요. 요 모양 구별이요.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뜬 거예요. 이렇게 떴고 이거에 바로 옆에 코 다음 코는 이 구멍이죠. 이 구멍에 이렇게 실들이 많이 같이 걸려 있죠. 그리고 코 머리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같은 구멍을 향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 보세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맨 앞에 거 여기까지는 그냥 한 코씩을 뜨고요. 여기 하나, 둘, 셋 요 3개가 코 늘어날 자리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요. 이 둥근 부분에서 어쨌든 3코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양쪽 옆에서 3코, 3코 코 늘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코를 뜨고요. 그 옆에 둘둘둘 이렇게 2개씩 3번 코 늘리기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2개 떴어요. 그 옆에 여기가 지금 딱 가운데죠. 둥근 부분 가운데 5코 중에 가운데 코, 여기에도 2개, 그리고 그 옆에도 2개, 이렇게 2개씩 3번 코 늘리기를 하고요. 다시 한 코씩, 한 코에 하나씩 계속 지금 이렇게 코머리 2가닥 걸리게 바늘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여기까지 떴을 때요, 지금 4코가 남아 있어요. 여기 첫 코에 핀을 꽂아놨고 하나, 둘, 셋, 4개 남았을 때 여기 이렇게 둥근 부분 가장자리 3코가 코 늘어나는 자리거든요. 둘둘둘 이렇게 뜨는 자리고, 지금 요거는 한 코만 떠야 될 자리예요. 이 같은 구멍에 들어간 5코 중에 맨 앞에 거, 여기에는 한 코만 뜹니다. 한 코를 떴죠? 그러면 지금 3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다가 2개씩, 한 구멍에 2개씩, 이렇게 2단만 늘려도 가방의 바닥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어폰 케이스로 쓰실 분들, 요 바닥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서 한 단을 더 늘리는 거예요. 한 단 더 늘릴 때 이렇게 가는 거죠.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이 둥근 부분에서 3번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둥근 부분의 제일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에 2개 뜨고 하나 걸러서 여기에 2개,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이게 자리가 정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중심을 찾으세요. 중심을 찾고 그 양쪽 옆에서 한 번씩 더 늘려서 이 둥근 부분에서 3코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 늘리고 다시 이쪽으로 한 코씩 오다가 이쪽 둥근 부분에서도 3코를 늘리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양쪽 옆에서 코를 늘리는 거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3단을 늘릴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2단까지만 늘렸어요. 요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 늘리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을 떠야 되니까 요 핀을 또 뺄게요. 빼서 이제 코를 안 늘릴 거니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근데 이제 타원형으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어디가 이번 단의 끝인지가 구별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 더 매끈한 원형인 곳이 이렇게 돌아간 자리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 그렇게 매끈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고 올라간 자리. 그래서 여기가 첫 코와 마지막 코가 만나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타원형 바닥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봤을 때 더 예쁜 쪽은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자리, 더 안 예쁜 쪽이 그 단의 처음과 끝이 만나는 자리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양 보고도 그래도 나는 잘 모를 것 같다 하시면 이제 핀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코를 안 늘릴 거기 때문에 단마다 계속 이거를 뺐다가 꼈다가 옮겨 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표시만 해 놓으세요. 이쪽이 끝이다 하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지 않고요, 이 자리에다 그냥 걸어 놓고 뜰게요. 이렇게 걸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냥 모서리 상관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 구멍에 하나씩.
그거를 어디까지 뜨냐면요. 요 사이즈일 때 저는 5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어봤을 때 여기 바닥판부터 세었을 때는 7단, 7단까지 떴고요. 이거를 이어폰 케이스로 쓰실 분들 조금 더 높이가 높아야 된다 하면은 그 필요한 높이까지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올라갑니다. 네, 여기 핀 꽂아 놓은 부분 근처까지 오면 한 바퀴 이렇게 다 돈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떴으면 그거는 반만 도는 거죠. 그래서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한 단을 다 뜬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저는 처음에 만든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떠보려고요. 단을 2단을 더 올려봤어요. 그래서 단 세는 거 한번 보세요. 이쪽 매끈한 부분 있죠? 이 동그라미 있죠? 요게 첫 번째 단.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면 됩니다. 9단까지 뜨고 지금 이제 10단째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여기에서 약간 양쪽 옆에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짧은뜨기를요. 2가닥 이렇게 다 걸어서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살짝씩 오른쪽 옆으로 가는 거 아세요?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아마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게 약간 힘주는 방향 때문에 그렇고 이제 똑바로 잘 뜨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씩 옆으로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안에 그림을 그려서 정확한 자리에서 코를 늘리거나 줄이면 오히려 더 완성했을 때는 약간 삐뚤어지는 느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예쁘게 뜨는 거는 이거를 바닥을요, 바늘 이렇게 똑바로 딱 접어서요,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똑바로 접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 옆에서 코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더 모양이 예쁘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코 세면서 갈 필요 없어요. 지금 하시던 상태 그대로 해서 딱 똑바로 바늘 잘 접으세요. 그래서 딱 접힌 부분에 한 코, 그거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코 줄일 자리예요. 가다가 요거 2개를 모아뜨기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2개 모아뜨기 하고 여기 접힌 자리, 여기 한 코는 그냥 뜨고요. 일로 이렇게 갈 때 이거 2개를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한번, 여기 건너가서 한번 이렇게 코를 줄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다가 여기 딱 반 접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여기에서 코를 줄이고 하나 그냥 뜨고 여기에서 줄이고 이렇게 양쪽 옆에서 2개씩 코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반 접었을 때 요거 접힌 선 기준으로 그 앞에 지금 2개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한 코씩 뜨면서 왔고요. 여기서 이 2코를 모아뜨기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의 모아뜨기는요, 이렇게요.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오고 이 상태 그대로 그 다음 코에 또 들어가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그러면 3개가 걸려 있죠? 이걸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요. 그러면 2군데 들어갔는데 위에 지금 코 머리는 하나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요거 하나는 그냥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죠. 다음 코를 모아뜨기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언뜻 봤을 때 이게 안 뜬 코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똑바로 놓고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기 한 코를 떴거든요. 이 자리에 실 걸려 있죠. 걸려 있어서 이거는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고 이거부터 지금 코를 줄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언뜻 보고 이거랑 이거를 모아뜨기 하면 거기서 뭐 코가 줄어든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예, 이런 부분 특히 타원형 이렇게 좁은 원형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럴 때 이런 부분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뜬 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 코랑 이렇게 들어가서 실 걸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요. 그리고 모아뜨기를 하고 바로 다음 코 뜰 때는 조금 더 당겨주세요. 좀 당기는 느낌. 그래야지 코가 줄어든 효과가 확실하게 납니다. 다음 거 뜰 때 좀 당겨서 이렇게요. 그러면 모양 한번 볼까요?
옆에 살짝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코가 여기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약간 오므라들었죠? 오므라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코 줄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또 뜰게요. 네, 밑 바닥판 밑단 휘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놓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딱 접은 부분 바로 앞에 2개. 이게 지금 모아뜨기 할 코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 코를 한번 줄이고요. 요거 그 바로 다음 코 이때 바짝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바늘을 가까이 붙여서 다음 코를 떠주세요. 여기가 둥근 부분 여기 돌아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좀 느슨하게 멀리 가면 코 줄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바짝 붙여서 한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코 줄이기 한 번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걸어서 다 빼기.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한 코 그냥 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 양쪽 옆에가 살짝 줄어든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제 요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잡으려면은 뭐 연속 계속 줄이면은 어색해요.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거 다음 단에서는 코 줄이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네, 요렇게요. 그 전단에 코 줄였던 거 위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한 단을 더 뜬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핀 표시 있는 데까지. 뭐 정확하게 이 줄 이렇게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이쪽 근처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코 줄이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 지금 가면서 딱 요거 얘 기준으로 그 앞에 요거 2개 이게 코 줄일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면서 또 가볼게요. 네, 이쪽 옆선에 지금 요거 2코 남아 있을 때 여기에서 모아뜨기 해서 코를 또 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코 한 코는 줄이지 말고 그냥 뜨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코에 또 코 줄이기. 이때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 부분 여기 지금 코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뜬 코예요. 근데 언뜻 보고 안 뜬 건 줄 알고 얘부터 들어가면 거기서 코가 안 줄어들게 돼요. 그런 부분 자세히 보시고요. 비어 있는 거 이거부터 하나 둘 이렇게 2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아뜨기 하고 바로 다음 거는 좀 당겨서 바짝 붙여서 모양 예쁘게 잡아서 이렇게 뜹니다. 또 쭉 가다가 이쪽 끝에 가서 코 줄이기. 여기 핀 걸린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도 코 줄이기 할 차례예요. 여기에서 모아뜨기 할 때 느슨해지지 않게 바짝 붙여서 떠주세요. 그리고 한 코 그냥 뜨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모아뜨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코 줄이기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더 떠주세요. 마지막 단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를요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뜨냐면요 여기 위에서 보실까요? 똑바로 놓고 바늘 접었을 때 양쪽 옆에 이렇게 한 코씩 비워두고요 딱 그 경계선까지 이렇게 뜬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 자르지 않고 덮개 부분을 뜰 거거든요. 이 전체 코수를 거의 반을 나눈 코수인데 여기에서 방향 바꿔서 이렇게 또 방향 바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옆 비율이 잘 맞아야지 예쁘겠죠? 덮개가 삐뚤어지지 않게요. 근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이 덮개 부분을 할 때요. 여기 코수를 홀수로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기둥코 세우고
또 돌려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때 코수가 홀수가 돼야지만 여기 가운데 한 코를 이렇게 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를 요거를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꼭 홀수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 똑딱이를 단다 할 때는 뭐 홀수 짝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자재 사용을 할 때는 단추 고리를 만들 때도 가운데 한 코가 딱 기준이 되면 더 좋기 때문에 홀수로 코를 맞춰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코를 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우에 11코를 덮개 부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지금 사이즈를 처음에 만든 것보다 약간 키웠어요. 이렇게 높이를 약간 더 올려줬죠. 네, 이렇게 했고 위에를 살짝 오므렸기 때문에 이어폰을 넣어도 이게 이렇게 쑥 미끄러져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뭐 이어폰 사이즈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덮개 부분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이어서 뜹니다.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렸을 때 제일 앞 코 여기에요. 기둥코 바로 밑에 코 여기부터 이렇게 두 가닥 다 걸리게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11코. 저는 11코인데 코수가 저랑 다른 분들은 홀수가 되게끔 여기 이쪽 딱 반 여기 옆에까지 가는데 되도록이면 홀수로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11코를 떴어요. 여기부터 1, 2, 3, 4 이렇게 세워서 11코. 그러면 여기에서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세우고요. 또 방향을 돌려서 맨 앞에 코부터 반을 이렇게 넣는 거죠. 또 한 코에 하나씩. 이거를 얼만큼 뜨냐면요. 6단 정도면은 적당한데요. 안에다가 이어폰 넣어 보시고 이렇게 덮개를 잘 덮어지는지 사이즈를 보세요. 이렇게 넘어오게끔. 네, 그렇게 해서 짧은뜨기 저는 지금이 두 번째 단이라고 하면 6단 떠볼게요. 이 덮개 부분을 몇 단을 뜨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홀수단, 짝수단 관계없고요. 뭐 겉면을 보고 있건 안쪽 면에서 끝나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게 이렇게 덮었을 때 적당한 길이가 되면 돼요. 잘 덮어질 정도. 네, 이렇게 뜨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에서 양쪽 옆에서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너무 각져 있잖아요. 이렇게 각져 있는데 가운데만 딱 이렇게 고정을 하면 여기 끝에가 좀 말릴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모서리를 약간 둥글려 주기 위해서 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 코 줄이면서 가운데 한 코를 사슬뜨기로 건너가서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에서 기둥코를 세우고 방향을 돌렸을 때요. 여기 맨 앞에를 떼지 마세요. 맨 앞에 말고 두 번째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코가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모아뜨기 하지 않는 이유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아뜨기로 코를 줄이면요. 별로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앞에를 뜨지 말고 두 번째부터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뜨고 저는 이게 지금 가운데 코거든요. 코수가 저랑 다를 경우에 가운데 코에다가 표시를 미리 해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잘 보세요. 가운데 코, 중심 코요. 그 중심 코를 지나갈 때 그 자리를 뜨지 말고 사슬을 하나 뜨는 거예요. 사슬. 그리고 얘를 뜨지 말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단추구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솔트레지가 아닌 일반 단추는 여기에 끼웠다 뺐다 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건너갈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뜨시면 됩니다. 솔트레지 부자재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가운데 한 코를 이렇게 비워주세요. 이렇게 뜨다가 지금
마지막에 두 코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기둥코고요. 그 전단의 기둥코. 이거 말고 이렇게 코 두 개가 남아있죠? 이때 모아뜨기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다 빼기. 그러면 양쪽 옆에서 지금 한 코씩 줄어들었어요. 살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을 한번 자릅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슬뜨기 한번 해서 길게 안 남기고요. 요 정도만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이 덮개 부분에다가 테두리를 한 단을 뜰 거예요. 이렇게 꽉 묶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놓고요. 테두리는 겉을 보고 떠야지 예쁘기 때문에 보세요. 요게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덮어지잖아요. 여기가 겉이죠. 이 겉면을 보고 뜨는 거예요. 테두리 하실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방의 뒷면, 덮개의 겉면 여기를 보고 시작을 하고요. 여기까지 지금 코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말고 그 옆에 비어있는 코 여기에서 기둥코를 세워요. 좀 그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옆에 비어있는 코에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를 세우고요. 뜨는 거는 여기 덮개 부분 여기부터 떠요. 여기에서 한 단에 한 코씩 뜨거든요. 바늘 넣는 자리 한번 짚어 드릴게요. 여기 한 단은 여기 콧등 볼록볼록 이렇게 보이시죠? 요 라인 따라서 제일 가장자리 이 구멍 여기에 한 코. 다음은 여기 홈같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쭉 파여 있죠. 여기에 제일 끝에 여기에 한 번. 그 다음 여기 볼록볼록 있죠. 여기에 한 번. 이 홈 들어간 자리에 한 번. 여기가 바늘 넣는 자리예요. 이렇게 구멍 넣는 바늘이 잘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요. 지금 요 실자락 요거 이렇게 놓고 감싸주세요. 이거는 이쪽 갈 때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뜨면서 실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뜨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요 가장자리를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실 정리도 하고 기둥코 세워서 좀 안 예뻤던 부분 깔끔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뜨고 다음 코 여기요. 그 마지막에 떴던 자리 여기에 오면 여기가 모서리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여기에다가 3개를 뜨는 거예요. 같은 구멍에 3코. 이 모양 잘 보세요. 여기 뭐냐면 덮개의 마지막 코였어요. 매듭 짓기 바로 전 여기 마지막 코. 거기에다가 요 실 같이 잘 놓고 감싸면서 같은 자리에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지죠. 그리고 이쪽은 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 찾기가 편해요. 이렇게 코 머리 있죠? 여기에 요 실자락 계속 잘 감싸면서 한 코씩 코 머리에 한 코씩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다 보면요. 아까 사슬 떴던 자리 나왔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사슬을 떠서 이렇게 건너간 자리. 구멍 있죠. 여기에다가 2코를 떠주세요. 왜냐면 한 코만 뜨니까 약간 구멍이 좁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2개를 뜹니다. 하나, 2개. 그리고 감싸는 실들은 다 안으로 깔끔하게 감싸졌네요. 2개를 뜨고 다시 여기부터 코 머리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뜨고요. 여기 마지막 코 있어요. 여기. 그 전 단 마지막 단의 첫 코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까지 오면 이 구멍에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뜨고
이쪽 옆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에도 구멍마다 한 코에 하나씩. 네, 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요. 여기서 빼뜨기 매듭 안 하고요. 돗바늘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사슬도 안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고요. 실을 약간 15cm 정도? 이 정도 남겨서 잘라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코가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다 빼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 요거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바늘에 끼우고요.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다음 코, 여기 비어있는 코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 다 걸리게 바늘을 통과시키고, 요 실자락이 나온 그 마지막 코, 좀 전에 우리 테두리 뜰 때 마지막에 떴던 코 여기 있죠? 여기서 요 실자락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코머리 모양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묶어서 매듭 짓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깔끔하고 예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가 뭐 묶어서 매듭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실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 사이로 이렇게 쭉 넣어서 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실을 쭉 숨기고 남는 부분은 딱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덮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 요게 또 포인트죠. 요게 있어야 귀여운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리고 뭐 열쇠고리로 쓸 때 여기에다 고리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사슬뜨기로 만들 거예요. 실을요, 새로 손에다 걸고요. 끝에 여유분을 조금 남겨주세요. 여유분 남기고 매듭 짓고 사슬을 10코 정도 5cm에 맞춰주세요. 네, 사슬 개수보다는 cm로 5cm 정도 되게. 네, 이렇게 사슬코를 잡아서요. 사슬코에 이건 앞면이죠. VV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죠. 빼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의 뒷면에다가 합니다. 그래야 앞면 뒷면이 다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서요. 맨 앞에부터 바늘 넣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거부터. 여기 볼록한 거 보이시죠? 요 콧등 바로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X자 꼬인 두 가닥이 같이 걸리고 바늘 밑에는 실이 한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여기까지 다 빼는 거예요. 여기 잘 잡으세요. 왼손이 여기 바늘 밑에를 잘 잡고 이렇게 통과, 빼뜨기. 그리고 다음 코도 요거 볼록한 거 콧등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걸고 다 빼기. 여기를 딱 잡으세요. 이 고리 바로 밑에를 왼손이 잘 잡아야 여기 사이를 통과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요. 이때 너무 당기지 않고 간격을 그냥 비슷하게 맞추면서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V 모양이 보이죠? 뒷면 볼까요? 여기도. 그래서 앞뒤가 좀 더 깔끔하고 좀 도톰한, 꼬이지 않는 그런 끈이 됩니다. 네, 코마다 하나씩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끈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미니 손잡이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슬을 한 번 더 해서 풀어지지 않게요. 사슬을 한 번 더 하고 아까 처음에 남긴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요. 한 30cm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남겨서 실을 자르고요. 그대로 다 빼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코 잡고 거기에다 빼뜨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실이 지금 한쪽 방향에만 생겼죠. 이쪽에는 실이 없죠. 근데 가방에다가 양쪽 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요 실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은 반대편에 실을 또 걸 필요가 없고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양쪽 다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바늘에 끼우고요. 끼워서 덮개의 모양을 위치를 잘 잡으세요. 이렇게 놓고 앞으로 넘어올 거 생각해서 끝에서 두 번째 칸 정도 이렇게 세 번째 칸이네요. 하나, 둘, 세 번째 칸. 대략 3등분 정도 해서 위치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일로 들어가서요.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매듭 질 때 튼튼하게 하려면 옆에 있는 실, 이때는 좀 더 튼튼하게 한 코를 아예 이렇게 통으로 걸을게요. 통으로 이렇게 걸어서 요 고리 사이로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맞춰서 잘 묶어 보세요. 요 실도 나중에 다시 또 묶어서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뒤에다 이렇게 빼놓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묶었죠. 그리고 이제 요 반대편에 가서 요거를 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코 사이로 이렇게 실을 숨겨서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실을 자르고 새로 걸고 하면은 또 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숨겨서 쭉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왔죠? 티나지 않죠? 이렇게 와서 이제 겉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요. 해서 요 고리 꼬이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끝에다가 푹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너무 얇게 한 가닥만 걸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통으로 이렇게 한 코를 통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서 같은 라인인지 잘 보시고 요 라인에 꿰맸잖아요. 그 라인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위치 맞는지 한번 확인.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한 번 더 꿰맬게요. 옆에 칸으로 또 나가서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 요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걸어서 저는 지금 화면에 초점 맞는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느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제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지금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감각이 둔해지네요. 근데 좀 더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위치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또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 질 때 옆에 있는 실자락 걸고 그 자리에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해서 자를 때도 그냥 자르면 안 예쁘잖아요. 이제 코 사이로 실을 또 숨겨서 자릅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쭉 이렇게 해서 꽉 당겨서 자르면 티 안 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자락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직 완전 고정이 아니에요. 요것도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을 지면 딱 깔끔하게 손잡이가 달립니다. 네, 덮개에 이렇게 핸들까지 다 달아서 미니 가방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솔트레지 끼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솔트레지에 이렇게 홈이 있는 나사 부분을요. 이렇게 위치 확인을 잘 하시고요. 그 자리에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 칸 더 내려갈게요.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둥근 머리 부분을 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홈 잘 맞춰서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드라이버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끼워보면 완성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부자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오링 반지 또 이런 작은 집게 있으시면 활용해서 옆에다가 장식 달아주시고, 그리고 키링으로 이용하시려면 이렇게 오픈링 체인 이용해서 이 체인을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를 오링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오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 오픈링 이렇게 열어서 걸어주시면 네, 가방에다가 장식으로 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미니 가방, 인형 가방 또는 이어폰 케이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실 활용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